관절염이 있다면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아파도 꼭 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네. 그것이 이제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 인구 중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노인성 질병도 잇따라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김태훈 원장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네, 원장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등산객이 많아질수록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병인지 또 이 질병이 왜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그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뼈나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면서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총칭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노인층에게 나타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폐경 이후 여성들에게도 잘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들에게 예방법이나 관리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폐경이라는 그 시기가 되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변화가 생기겠지만 관절에도 뼈나 인대에도 변화가 생기고 연골도 구성 성분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급격히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폐경 후 제일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골다공증입니다. 네. 골다공증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절이라든지 관절염이 이제 악화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 호르몬 치료라든지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하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활 습관 유지랑 골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시기도 궁금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이어서 보통 40대 이후에 서서히 시작을 되고 60대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인구에서 본인은 느끼지 못해도 약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인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네요. 그렇죠.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초기 증상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쓰고 나면은 무릎이 좀 뻣뻣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약간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심해지면은 관절 안에 물이 차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붓고 종창이 생기고 쉬어도 잘 낫지 않고 많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가게 되죠. 네, 원장님 말씀 듣고 생각난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질병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다릅니다. 류마티스라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네. 내 몸에 있는 면역 기전이 이상 소견이 생기면서 내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많이 쓰는 어깨, 무릎에 주로 생긴다고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실제로는 이제 손이라든지 손가락, 손마디, 그다음에 척추 조금 생기는 부위가 다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빨라서 관절 변형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 덕분에 두 질병의 차이점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초기엔 가벼운 통증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통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운동하고 난 후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근육통과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놔두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관절염 염증 증상이 계속 만성화되면서 관절의 변형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연골이 과하게 닳게 되면 나중에 수술이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게 될 단계까지 진행할 수가 있죠. 조금의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절염의 병기마다 치료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초기에는 적절한 휴식과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약물 치료가 1순위가 되겠고요. 소염 진통제와 연골 영양제 등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 물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좀 지나가면은 이제 무릎 관절 내 주사요법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사제가 있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주사요법을 하게 되고, 그런 약물이라든지 주사요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중기 이상의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골이라든지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런 간단한 손상에 있어서는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단계가 지나가서 연골 손상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 예,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서 아기들 태어날 때 태반에 수출했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연골 재생 목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허가받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다리가 O자 변형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뼈를 교정해서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제 뼈를 교정함으로써 다리 O자를 똑바르게 만들어줌으로써 내 관절 수명을 10년에서 15년 정도 연장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다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달아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마지막 단계로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인공관절 수술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관절은 뭐 80년, 90년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다 닳고 나서 통증이 심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인공관절도 크게는 부분 치환술, 안쪽이 많이 닳았다 그러면은 안쪽만 작게 인공관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닳았는 경우에는 전치환술이라서 인공관절을 전부 다 이렇게 갈아 넣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입니다. 닳았는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고 직접 이렇게 인공관절 아래 위로 놓고, 이 밑에 발 쪽이고 이게 대퇴골인데 중간에 인공 연골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공관절도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초기 인공관절은 인공관절 수명을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논문은 인공관절이 30년 서바이벌, 그러니까 수술하고 30년 가까이 쓰는 확률이 90% 이상이어서 상당히 30년이 다 된다면 또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재수술은 가능하죠. 재수술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70세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100세가 되어서 재수술을 하겠다. 이거는 어렵죠. 좀 이제 그렇죠.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90세 이상에서는 수술이나 이런 큰 수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잘 해서 오래오래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흔히 환자분들이 이제 묻는 질문 중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에서 인공관절 수술은 그래서 한번 수술하고 나면 다시 수술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최대한 늦게 수술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멘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공관절 수명을 생각해서 이게 한번 수술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일찍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70세가 넘어서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와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술이 좀 더 힘들고 재활 과정이라든지 회복이 더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70대 초반에 수술을 만일 해야 된다면은 그때가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대 정도가 적기다. 예. 네, 확실히 모형까지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관절염이 있다면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기 힘들 것 같은데 꼭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아파도 꼭 운동을 해야 한다고요? 무릎 관절염 자체는, 관절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많이 써서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니까 운동을 안 하고 쉬면은 덜 아프긴 하죠. 더 많이 닳지 않을까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닳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운동을 전혀 안 하게 되면은 그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나 인대가 약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가 있고, 그런 약화된 뼈나 인대, 연골은 더 쉽게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골절이라든지 관절염이 갑자기 급격하게 확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은 꼭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적절한 식습관, 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양인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지만 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양반 자세라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그런 자세는 무릎 관절염에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 다음에 휴식과 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 관절염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체중 조절, 비만이 관절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현재 체중에서 한 5kg만 감량을 하셔도 무릎 관절의 하중이 부담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준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데,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 있고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운동들은 이제 과한 스쿼트라든지 내리막길 걷기, 그다음에 과한 스포츠 활동이 되겠고, 도움이 되는 운동들은 체중 부하가 덜 되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수중에서 하는 운동,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역시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관절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해주신 김태훈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부터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